요즘에 뭐 똘똘한 채는 오르고 떨어지는 거는 외곽 쪽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울도 그렇고 수도권을 보면은 오히려 핵심지 하락이 더 빠르죠. 안산에서는 단원구랑 상록구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핵심이에요? 더 거주 여건이 좋고 어느 쪽이 더 상급지로 평가를 받죠? 단원구 쪽이죠. 그런데 단원구는 이미 하락세가 나오고 있었고, 이번에 상록구까지 보합세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게 지금 안산의 현황이죠. 그래서 안산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요거 이야기해 봅시다. GTX 혈 뚫려서 안양 의왕이랑 키 맞추기 갈까? 저희 이 키 맞추기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기가 오르면 저기는 당연히 올라야 돼, 이런 것도 그렇고 집값 띄우려고 하는 거죠. 키를 맞추는 게 안양 의왕에서 안산으로 낮춰서 키 맞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이쪽에서 무조건 올라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언론에서 조장을 하느냐. 포함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뭐 확정됐다고 해서 호가 급반등. 호가에 호가 사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GTX 요거 쓸 때 다 쓰면 뭐예요? 완행열차지. GTX가 핵심 전철이라는 이유, KTX처럼 빨리 가니까 서울 접근성이 좋아서 GTX가 좋다. 여태까지 이따위 이야기를 해놓고서 GTX 뭐 여기 저렇게 늘어난 지역은 다 오른대요. 저렇게 늘어나면 저게 무슨 GTX예요? 수도권 전철인데 조금 더 외곽까지 가는 수도권 전철 정도지. 노선 완공이 지연되거나 수익성 떨어진 거. 자, 수익성 핵심이에요. 예비 타당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 계속 나오게 되면 적자가 납니다. 발빠른 투자자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발빠른 투자자가 아니라 사실은 부동산 불패 심리에 미친 인간들이 무조건 오르겠거니 지금 호가가 저평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안양 의왕 어때요 지금 상황? 억 단위로 떨어지고 있죠. 그만큼 거품이 많이 꼈다는 건데 여기는 오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거래 현황 보면은 뛰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뛰었다가 거래 안 되고 있다. 호가만 올려놓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갭이 이만큼 벌어졌는데 GTX 발표 자료 보면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4개의 추가역, 왕십리, 인덕원, 의왕, 상록수역에 대해서는 적격성 조사 결과 적격성이 확보되어 실시 협약안에 반영하였다. 그래서 KDI 검토, 민투심 심의 결과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즉 아직 확정은 아니라는 거죠. 확정된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격 지수 보면 어때요? 지금 뭐 4주째 보합 아니면 하락이죠. 근데 뭐 보합일 경우는 거래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안산에서 오히려 상급지라는 단원구는 이미 거품이 많이 껴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상록구는 이제 보합으로 들어왔다. 이런 상황이죠. 전세 역시도 지금 4주째 이런 상황이고, 여기는 상록구건 단원구건 마찬가지다. 전세가도 이미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리고 전세가율 자체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전세는 요 정도인데 왜냐면은 이러고 있으니 이게 다 갭이죠. 갭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무슨 발빠른 투자자들의 문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발이 늦었다는 건데, 갭투기는 요때 들어가는 건지 요때 들어가는 건 비읍시옷짓이다. 그래서 보면 여기 7월에 쉬는 경우 제외하고는 뚝 떨어지다가 조금 오르고 있다. 요것도 거의 뭐 요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 여기도 조금 오르고 있다. 상황은 전세가도 하락 보합되고 있는데 매매가 하락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오르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거고, 아직 거품 빠지려면 멀었다 하죠. 매매 수급 동향 그래서 살아나고 있어요. 심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살아나긴 뭘 살아나. 부천, 안산, 시흥, 광명, 화성, 오산, 평택 포함된 건데, 자 평택, 화성 이런 데들 뭐 장난 아니다 했는데 이런 데들 박살나고 있죠. 시흥 이런 데, 안산 외지 매매 거래는 뚝 떨어졌죠. 2월에는 늘어날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법인들 열심히 팔고 있고 매입은 안 하고 있죠. 거래량 역시 보면은 어때요? 16건, 단원고 29건. 막 이때는 막 1000건, 700건 이렇게 찍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락 비중도 70% 가까이 되고 60% 가까이 되더라. 하락 비중도 많이 올라갔죠. 단지별로 보면 어때요? 자, 7억 4천에서 지금 조금 빠진 정도인데 문제는 호가가 7억이다. 대장 아파트들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도 10억까지 찍었다가 9억 3천까지 떨어졌고 이 가격으로 호가가 나오고 있다. 9억 2,500까지 찍었다가 8억 5천, 8억 9천 뭐 이 정도 나오고 있고, 여기는 아직 호가 안 내리고 있는 정도다 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보통은 내리고 있고 호가는 더 낮거나 같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리고 있다. 이게 답이죠. 그리고 갭은 엄청나게 벌어졌다. 특히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은 전세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물론 전세가가 아직 다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떨어져야죠. 거품이니까. 저거 저금리 거품인데 금리 올리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죠. 금리 더 올리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죠. 머지않았다. 상록구 아파트 이런 데 호가만 높여놓고 있죠. 근데 3억 6,500까지 갔다가 지금 3억 3천에 거래되고, 뭐 층수 얘기할 거 없어요. 4층이나 2층이나지. 그리고 호가를 이렇게 내놓으니까 거래가 안 되고 있죠.
여기도 1억 8천까지 찍었다가 1억 3천. 사실은 이 거래가 특수거래죠. 근데 1억 미만 갭투기. 난 이 가격에 못 팝니다. 근데 요 이후 거래가 되냐. 그 다음에 여기도 4억 5천까지 찍었다가 지금 3억 9천, 4억 3천까지 나왔는데 4억 3천 여기 정도에 하려고 하죠. 지금 더 저가로 아마 이야기하면 될 거예요. 더 싸게 내준다고 하면. 하락세로 변하고 있죠. 지금 하락세 아니면 안 팔린다. 역시 전세가 뚝 떨어졌죠. 여기는 지금 전세가 올라가면서 그나마 호가 더 올려본 거고 전세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조금씩. 이런 데는 좀 특별하게 나왔지만 뭐 1억 미만 갭투기니까 또 난리 치는 거고 1억 미만 갭투기 같은 경우는 전세 안 들어오면은 그냥 가구 나눠가지고 전세 들어가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띄우는 게 조금 더 가능한 건데 다른 지역들은 그게 안 되죠. 왜냐면 80%까지 대출 나오니까 일단 이자만 내면 버틸 수는 있는데 근데 언제까지 버텨지느냐. 여기 보면은 지금 최후 거래는 1억 3천에 됐는데 호가 보면 막 1억 7천, 1억 8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가 언제까지 1억 미만으로 공시가격이 책정될 것 같아요? 아직도 좋다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 이 가격이 정상이죠. 단원구 거래량 1, 2, 3위 3억 찍었다가 2억대로 떨어지고 지금 2억 7천5백이 최종 거래인데 2억 7천까지 나왔죠. 이렇게 뭐 호가 올린다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저렴한 것도 있죠. 3억 찍었다가 2억 5천3백까지 떨어졌는데 최저가가 2억 3천이었죠. 그런데 2억 3천에 호가를 내놓고 있다. 여기도 2억 8천2백 이번에 최고 찍었다고 하는데 2억 4천짜리 호가가 있는데 거래가 찜찜한 것들도 많죠. 전세 가격 조금씩 떨어지는 단지들 보이기 시작하고 전세 가격 아무리 끌어올리더라도 갭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매물도 쭉쭉 상록 단호 다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뭐 올해 입주가 없다고 하는데 내년에 또 다시 많이 나올 거고 올해 입주가 없는데 왜 올해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까요? 올해야말로 입주 없고 공급 부족이니까 올해 폭등할 거니까 올해라도 단타 들어가자 이게 돼야 될 텐데 핵심적인 것들은 지금까지 풍선 효과니 뭐니 해서 안산까지 퍼뜨려 놓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다 거품이니까 거품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솔직히 풍선 효과 말 믿고 안산까지 들어간 사람들 완전히 물린 거죠. 그러니까 호가를 낮춰서 내놓고 막 그게 다 내 돈 지금 당장 깎여 나가는 거니까 빨리빨리 못 낮추는 정도일 것이고 나는 이득 본 것도 거의 없고 세금도 많이 내고 마음 이렇게 졸이고 했는데 남는 게 막 거의 없어요. 막판에 물린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팔겠냐. 버티고 있는데 더 떨어지면 답 없죠.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GTX니 뭐니 호재 이야기를 하더라도 GTX 지역도 다 빠지고 있는데 여기가 GTX가 무슨 호재가 되겠어요. GTX 빨로 거품을 이미 저렇게 쌓아놨는데 안양 의왕 키 맞추기 한다고 그러는데 안양 의왕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지 안산이 올라가서 맞추고 있는 게 아니죠. 호가만 올라간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가요? 결론 GTX 그리고 풍선 효과 이 말에 속아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사놓고서 팔아서 차익 남겼어요? 거의 없을걸요? 적어도 21년 이후부터는 물린 거다. 왜 물렸어요? 이런 말에 속아서 2017년에 똘똘한 한 채 이야기 많이 했었죠. 이때가 지금 똘똘한 한 채 살 시기였어요? 아니에요. 똘똘한 한 채라고 이야기해서 비싸게 팔아넘기고서 그 차익으로 어디 들어갔다? 수도권 인근에 들어갔죠. 그래서 수용성 뭐 뛰었는데 특히 수원 많이 뛰는 이유 이런 데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 놓고서 막상 그 다음에 바로 풍선효과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차익 남기고 팔았죠. 그 사람들 어디로 갔겠어요? 조금 더 외곽. 그러면은 조금 더 외곽 사놓고서 그 다음에 또 여기 끝났고 풍선효과다 해서 들어온 데가 오산, 평택, 그 다음에 뭐 안산 이런 데가 그 다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물린 사람은 진짜 답도 없죠. 왜? 이야기했지만 지금 매매, 전세, 월세 매물이 다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만큼 버티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고 매도자가 많다는 뜻이죠. 그만큼 실수요자들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 가격까지 올려놨을 때 실수요자들이 그 가격에 살 생각이 드느냐. 안산에서 한 10년 살아봐요. 저 가격에 살 수 있나? 못 사죠. 왜 못 사요? 내가 8년 동안은 이 가격에 살았는데 갑자기 2년 동안 이렇게 튄다고? 이게 말이 되는 가격이야? 하면서 안 사죠. 그러니까 안산에서는 실수요자들은 그 가격에 안 사요. 다 투기 수요들이 들어가서 산 거죠. 그렇다면은 진짜 막판에 2030 잘 모르는 수요들 아니면 실수요자들은 잘 받아주지도 않고 외지인의 경우나 가끔 사는 거죠. 안산까지 밀려난 사람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누가 많이 사느냐? 투기 수요들끼리 추경매수 붙고 그러다 막판에 다 물린 거예요. 막판에 물린 사람들은 누구한테 팔아요? 팔 실수요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수요가 살 가격까지 떨어지는 수밖에 없죠. GTX 들어온다고 해서 호가 올라간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나요? 지금 누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발빠른 투자자들 뭐 전화하고 있다는데 GTX 지역들 떨어지고 있는 거 보면은 답 나오죠. 맨날 교수도 아니고 사실 은행권 앞잡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GTX 사라 하고 있는데 GTX 거품이 얼마나 센데 지금. 키 맞추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의왕, 안양 여기랑 키 맞추기 된다?
의왕 안양에서 오히려 안산 쪽으로 키 맞추게 하고 있죠. 왜냐면 여기 먼저 거품 꼈고 여기는 그 뒤에 거품 꼈는데 여기서 먼저 빠지고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막상 들어와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 완행열차 되는데 예비 타당성도 떨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다니겠어요, 교량은. GTX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분산용으로 만들긴 했는데 SRT 보면 나오죠. 동탄에서 SRT 들어온다고 GTX까지 들어온다고 했는데 똑같은 노선 쓰는데 SRT 그 오전 이용객 한 1200명밖에 안 되죠.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저걸로 오른다라는 걸 부추겼을 뿐이다. 그리고 저 말에 낚여서 그럼 지금이라도 오르겠지 라고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마지막까지 물리게 하고 뒤늦게 물릴수록 호가는 더 안 떨어지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고 하려는 수작일 뿐이다.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나중에 황금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급격히 떨어지는 건 거품이 많이 낀 지역들이 많이 떨어지죠. 근데 내 건 안 팔려요. 요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